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극한의 추위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추운 겨울, 극한의 혹한기를 지나서 2월 중순 구정 연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과 25년 마무리 인사 나누었고 26년 새해 인사 나눈 게 정말 엊그제, 정말 2, 3일 전 같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2026년 구정 연휴 인사를 나눠야 할 때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마치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20대일 때는 인생의 속도가 20km였다가 30대로 되면 30km, 40대면 40km, 50대면 50km, 60대면 60km, 뒤에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진다. 그게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순삭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대학생 때 저도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요즘 정말 시간이 더 훅훅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리고 세월이 흐르기 전에 조금 더 알차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 올림픽 중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은 동계올림픽의 종목들 중에서 유난히 좀 좋아하시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빙상 강국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또 김연아 선수가 이끌어줬던 피겨 스케이팅까지 이 빙상에서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이번 2026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선 설상 종목들의 선수분들이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무려 지금 오늘 2월 11일 기준이니까요. 어제 2월 10일까지 벌써 스노우보드 설상에서 메달이 2개나 나왔죠.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눈이 막 많이 오거나 눈이 쌓여서 스키나 보드를 연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기후라고 해요. 이렇게 설상에 강한 나라들이 보통 유럽이나 미국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상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벌써 2명이나 메달을 획득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연습하기에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연습하고 또 실전을 쌓아보기가 더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국뽕이 마구마구 차오릅니다. 이번 2026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바로 스노우보드 종목에서 김상겸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분이 정말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해요. 스노우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셨는데 제가 이 경기를 생중계로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금메달 선수랑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말 간발의 차로 아쉽게 은메달이었지만 정말 금메달에 버금가는 그런 실력과 노련함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
고생과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렸을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신예 선수가 있었죠. 스노보드 여자 빅 에어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유승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2008년생으로 아직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생인 분이 벌써 이렇게 잘하는 실력을 가졌다는 게 너무나도 대단하고 정말 잘했다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메달을 아쉽게 획득하지 못한 선수분들 또한 이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넘게 피땀 눈물 흘리며 고생하셨고 또 올림픽 중에도 너무나도 고생하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 대단하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올림픽 대표로 뽑히는 것까지도 엄청난 과정이 있었을 테고 거기 가서도 또 전 세계 정말 내로라 하는 선수들과 각축전을 벌이면서 그 정말 소중한 기록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값지고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속도감, 또 속도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종목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경기도 다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연습했던 것에 아쉬움이 남지 않으실 만큼 기량을 마음껏 뽐내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 주에는요, 네이버 TV에서 올림픽 경기 생중계를 맡게 되었어요. 이번에 올림픽 경기를 볼 수 있는 곳이 JTBC와 네이버 이 두 군데인데요. 저는 다음 주에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 생중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올림픽 이야기도 하면서 오프닝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근황 또 소식 이런저런 이 수다 떠는 느낌이 너무나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또 열심히 그림 이야기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입니다.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든 해가 중천인데 아침밥은 10분 더 자야 돼 Take a coffee 또 속에 큰 것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왜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이리저리 쳐왜 우린 다 이어폰 꼽은 좀비 빈교한 모두 다 텐션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 it, fight it 우리 부석순 Fight it, yeah
왜 아둥바둥 또 왜 이리저리 저왜 다 이어폰 꺼본 좀비 비교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어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야지 못하겠어 Fighting Fighting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ing Fighting Okay.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부분 등 발다리 전부 다 패니 O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don't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운의 베이르베인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re, fire Don't give it up man Don't give it up yeah Fighting, fighting 우린 부석순 Fighting again Fighting again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보신 곡은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였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름이 뭔가 익숙해서 그런지 아는 것 같았는데 또 그림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화가에 대해서 알아보니 제가 알던 인물과는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름이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뭐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좀 많이 들었던 이름 같습니다. 오늘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윌리엄 터너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그 터너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윌리엄 터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인 테이트 갤러리는요, 매해 젊은 미술가들 중 뛰어난 활동을 한 작가를 선정해 영국 최고의 미술상인 터너상을 수여합니다. 이 터너상은요, 1984년에 제정되었는데 상의 이름은 영국 근대미술의 아버지 혹은 영국의 국민작가로 여겨지는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이름에서 차용된 것입니다. 이 터너상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영국의 20세기 이전 회화들이 전시되고 있는 테이트 브리튼에는 터너를 위한 전시실이 무려 11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국립미술관에서 한 작가를 위한 11개의 방을 설치하는 것은 그의 업적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윌리엄 터너의 대표 작품들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윌리엄 터너 작가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지만 터너의 그림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게 그 작가의 작품이었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윌리엄 터너는요. 근대 회화의 거장이고 또 수채화로 지형학적인 풍경을 그리는 숙련된 화가로 유명합니다. 터너는 그 당시의 화가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유화와 수채화에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후기 작품의 아름다움은 수채화가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정점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이러한 윌리엄 터너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는 런던에서 1775년 4월 2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발소를 운영했고요. 어머니는 정신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터너는 런던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런던 토박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그는 어린 나이에 최고의 명문인 왕립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했다고 해요. 그는 코벤트 가든 광장에서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이발소의 창문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불과 15살의 나이에 왕립 아카데미에서 전문적인 전시회를 여는 등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화가로서의 재능을 보였던 터너의 첫 번째 직업은 바로 건축가의 어시스턴트였습니다. 그가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14살 즈음 그가 왕립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의 초기 작업을 살펴보면 드로잉과 수채화 작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것은 유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796년 작품인 바다의 낚시꾼은 그가 왕립 아카데미에 전시한 첫 유화 작품으로 21살의 젊은 나이의 터너는 영국 최고 권위의 미술학교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27살이 되었을 때 이미 성공한 화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고요. 다른 작가들이 전시 공간으로 왕립 아카데미를 이용한 데 반해 할리 스트리트의 자택에 마련된 넓은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다른 화가들의 수많은 작품들과 함께 전시해야 하는 왕립 아카데미 전시회와는 달리 터너는 그곳을 자신의 작품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 터너는 대중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립 아카데미와의 관계 역시 돈독히 유지했던 터너는 1799년 24살의 나이로 왕립 아카데미의 준회원이 되었고 1802년에는 정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1811년에는 원근법 교수로 발탁되고 1845년에는 무려 아카데미 회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이 능력을 빨리 발견해서 탄탄대로를 걸었던 터너입니다. 비록 시작 좀 이 가정 환경이 뒷받침돼주지 못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명성을 일찍부터 얻었던 화가 윌리엄 터너였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우즈의 드라우닝입니다.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가 먼저 떠나고 여긴 온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 끝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혀 와 내 맘이란 주는 나를 더 깊게 붙잡아 I want drowning It's raining all day yeah.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우주의 드라우닝이었습니다. 자, 영국 작가 윌리엄 터너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국을 대표하는 2명의 화가를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화가를 꼽으시겠어요? 어떤 작가와 그림이 생각나시나요? 분명 윌리엄 터너와 컨스터블 이 2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 국내에 머무르며 같은 지형을 반복적으로 그렸던 컨스터블과는 달리 터너는 자신의 그림 속에 담을 소재를 찾기 위해 매우 자주 그리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그는 그림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대한 자신만의 일정한 규칙을 정했고요. 평생 그 규칙에 따라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즉 여름에는 여행을 다니며 스케치를 하고 정보를 수집했고 겨울에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 작업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그림을 그릴 그런 요소들이 많은 거는 좀 봄, 여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추울 때는 그냥 집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았겠으니까 현명했던 선택 같습니다. 터너의 작품 중에 맘스베리 수도원의 폐허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가 17살이 되던 해 여름에 했던 첫 스케치 여행의 결과물입니다. 비록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려졌지만 그의 촉이 걸작으로 꼽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입니다. 중세 수도원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원래의 색보다는 회색 계열의 색과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이 더 강조되어 있죠. 또 건물의 위쪽에는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 이 맘스베리 수도원의 폐허라는 작품을 검색해 보시면요. 정말 인쇄기에서 막 뽑은 그런 프린트물 같고요. 진짜 사진을 인쇄한 것만 같이 정말 세밀하고 실제같이 그려졌습니다. 그림인데 정말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건물을 또 가까이서 본 그런 게 아니고요. 살짝의 거리에서 본 그런 모습인데요. 건물 하나도 너무 멋있게 그려져 있고 또 이 색감이 푸른빛과 회색빛, 약간의 초록빛이 더해서 몽환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또 풍경화의 묘미를 잘 살린 이 느낌. 아, 정말 이래서 영국의 대표 화가 또 풍경화가의 대가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무려 17살에 그렸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작품에서 임시 거처와 울타리 등의 모티프는 이 그림이 수도의 남쪽 건물, 날개 부분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요소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남아있는 수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고대 문명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당시의 낭만주의적 감성을 느낄 수 있죠. 터너가 당시 여행을 하며 들고 다녔던 스케치북은요, 현재 테이트 브리튼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스케치북을 통해서 그가 스케치를 한 후에 자신의 아뜰리에로 돌아와 작품을 완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터너의 초기 여행은요, 영국 국내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특히 1790년대에는 영국 북부와 스코틀랜드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국내 여행을 통해서 산맥과 폭포, 협곡 등 자연의 거대한 형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잠시 주춤해질 무렵 터너는 첫 번째 국외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와 사부아 지방을 통해 알프스 산맥의 거대함을 경험하고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둘러볼 수 있었던 이 여행은 그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터너의 중요한 두 번째 국외 여행은 나폴레옹 전쟁이 막 끝났을 무렵 그의 나이 44살이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터너가 화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었던 시기에 이탈리아로 떠나게 된 이 여행은요, 그에게 풍경화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터너는 이탈리아에서 고대 문명의 역사적 유적으로 가득 찬 풍경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의 예술적 멘토가 된 17세기 풍경화가 클로드 로랭의 풍경과 빛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클로드 로랭을 스승으로 또 멘토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뜻깊고 터너에게는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아이유의 반편지입니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아이유의 밤편지였습니다. 자, 아까 윌리엄 터너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었는데요. 그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너가 화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었을 때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고 했죠. 그는 이탈리아에서 고대 문명의 역사적 유적으로 가득 찬 풍경을 경험했고 또 예술적 멘토가 된 풍경화가 클로드 로랭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예술적 멘토로 삼았던 클로드 로랭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클로드 로랭은요, 17세기 뛰어난 풍경화가였고요. 충만한 고요함과 조화를 표현하기 위해 구성을 이상화시킨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의 로마의 풍경화는 로마 시민뿐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도 기념품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교황 우르바누스 8세와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후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클로드 로랭은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풍경화들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는 특히 빛의 인상적인 사용과 광택이 나는 채색으로 유명합니다. 광택이 나는 채색은 얇고 반투명한 물감층을 여러 겹으로 쌓아 그림의 표면을 구성하는 그의 기법을 통해 발생된 효과였다고 해요. 로랭은 현실과 이상을 결합시켜 독창적인 균형과 조화를 지닌 풍경을 창조해냄으로써 풍경화 양식의 새로운 형식을 도입시켰습니다. 종종 짧게 줄여서 클로드라고 불렸던 클로드 로랭은 나폴리에서 고프레도 왈스로부터 처음으로 도제 수업을 받은 후 아고스티노 타시로부터 미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로랭의 초기 양식은 이 두 화가뿐만 아니라 그가 1년 동안 조수로서 일을 도왔던 클로드 두리에 그리고 파울 브릴의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랭이 독립화가로서 처음으로 그린 그림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인 목가적인 풍경은요, 새어드는 빛과 자연의 세부 묘사에서 로랭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충만한 고요함과 조화를 표현하기 위해 구성을 이상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그의 양식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었죠.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졌던 클로드 로랭에게 어떤 영감을 받았을지 정말 궁금한데 왠지 빛의 영향과 윤택감 이런 걸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윌리엄 터너는 이탈리아 체류 기간에 수많은 드로잉과 메모들로 23개의 스케치북을 채웠습니다. 이 스케치북들은 현재 테이트 브리튼에 소장되어 당시 터너가 가지고 있었던 풍경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죠. 윌리엄 터너 작품 중에 리베르 스튜디오 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그림은 터너가 100개의 그림을 모은 그림 화보집인 리베르 스튜디오 룸의 첫 표지입니다. 리베르 스튜디오 룸이란 단어는 클로드 로랭의 화집인 리베르 베리타티스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해요. 이 화보집에서 그는 이탈리아 여행 동안 로랭에게 영감을 받았던 풍경화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자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대중들은 좀 더 자유로이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유명한 장소나 그와 관련된 기념 책자 또 일러스트레이션 북의 출간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터너의 작품들은 편집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해요. 영국의 강과 항구의 풍경을 담은 수채화들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의 픽처레스크 풍경이라는 파나본 시리즈로 출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 같아도요, 이 영국의 예쁜 풍경을 담은 이런 고즈넉하고 되게 몽롱하고 환상적인 이런 그림을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작품들이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입니다. It's the same day 이렇게 너를 다시 불러보는 잊고 있던 맘들과 이제야 내미는 나의 미련한 진심들 늦어서 미안해 I wish I could have told you that I was born to love you with all my heart 널 향한 심장이 멈춰지지가 않아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맘속 한켠의 방에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너를 기다려 Need you all the time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해 시간 속을 헤매이는 나를 미워해 It's the same night 흐릿한 어느 밤 안개 속에 너를 불러보곤 해 난 또 시간 저편에 빛나던 기억을 떠올려 두 손 꼭 잡았던 I wish I could have told you that I was made to love you with all my heart 망설이다 혼자 삼켰던 말 사랑해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맘속 한켠의 방에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너를 기다려 Need you all the time 미친 듯이 내게 달려가 두 발 가득 너를 품고 And I want you to know you're the only reason that I still breathe, that I still live. And I tell you, 사랑했던 나의 진심이 사랑받던 모든 기억이 내 모든 이유 유일한 이유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였습니다. 자, 이어서 윌리엄 터너의 작품들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쇼어햄이라는 작품은요, 영국 남동부의 서식스 지방 쇼어햄에 있는 항구의 전경을 담고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역광선의 효과와 함께 해가 낮게 떠 있고요. 기우는 해로 인해 화면 오른편에 앉아있는 인물들과 그들의 짐더미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1825년경 그가 찰스 히스로부터 작품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의 픽처레스크 풍경이라는 책에 쓰일 사파들을 의뢰받았을 때 그려진 것이라고 해요. 이 책의 삭파를 위하여 그는 120여 점의 그림을 그렸으나 실제로 책에 삽입된 것은 96점 뿐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사파들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들 중 하나이거나 실제 삽입된 사파의 습작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게 사파에 사용되어 있지 않거나 사파를 위한 습작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완성도도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수채화 작품이 사파에 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으로도 너무 예뻐서 그 사파집은 얼마나 아름다움의 연속이었을지 상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윌리엄 터너는요, 1820년대에 이와 비슷한 사파용 그림 의뢰를 종종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파 작업은 이후 터너의 독자적인 화풍 형성의 기초 작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828년 이루어진 두 번째 이탈리아 여행에서 윌리엄 터너는 종이보다 캔버스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종이와 캔버스는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종이는 그 스미는 느낌이 있고 캔버스는 아무래도 그 짱짱한 직물 위에 그리는 거라 조금 차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터너는 당시 로마에 있던 그의 화실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고 해요. 1830년대에 그는 유럽을 횡단하며 여행을 자주 했는데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었던 나이에도 다양한 유럽의 언어들을 습득했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1840년대에 이르러 윌리엄 터너는 베네치아의 풍경을 유화 및 수채화로 여러 점 그렸는데요. 그의 말년 작품들 중 수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터너는 이후 수많은 수채화 습작들을 통해 얻은 빛과 색채에 대한 연구를 유화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괴테의 색채론에 기반을 둔 밝은 색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시기 나온 대작들은 우리가 터너의 대표작이라고 알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유화를 통해서 밝은 색채에 심취한 그의 후기작들은 점차 그 형태를 잃어 제목을 보지 않고서는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입니다.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은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여기는 여러분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이었습니다. 터너가 후기에 수많은 수채화 습작들을 통해 얻은 빛과 색채에 대한 연구를 유화에 적용시키면서 괴테의 색채론에 기반을 둔 밝은 색들로 구성했고 이 시기 나온 대작들은 우리가 잘 아는 터너의 대표작들입니다. 유화를 통해서 밝은 색채에 심취한 그의 후기작들은 점차 그 형태를 잃어 제목을 보지 않고서는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는 당시 이런 일련의 그림들에 특정한 제목을 붙이지 않았지만 이 작품들은 터너의 리베르 스튜디오 룸에 실린 풍경화들과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수채화를 그리듯 여러 작품을 동시에 그리면서 수채화의 투명함을 유화에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윌리엄 터너는요, 생전에 무려 19,000점의 스케치와 200여 권의 스케치북을 남겼다고 합니다. 와, 19,000점의 스케치요? 정말 대단한데요? 하루에 한 장을 그린다고 해도 정말 이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그 스케치의 완성도와 그 노련함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의 실제 작품 정도의 완성도였습니다. 이런 터너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을 세운다는 조건으로 국가에 그것들을 전부 기증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영국의 어마무시한 유산 또 국보가
되고 있겠네요. 터너의 유가족과 기증자들 사이에 있었던 오랜 법정 투쟁 끝에 1908년이 되어서야 조지프 듀빈경이 그의 작품들을 수용하기 위해 테이트 미술관 내에 별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1928년 템스강의 범람으로 테이트 미술관의 창고가 침수되자 안전을 위해 그의 모든 데생과 수채화들이 영국 박물관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터너의 작품들은 2000년 이후 분리된 테이트 갤러리 중 20세기 이전의 회화들을 소장하고 있는 테이트 브리튼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터너 갤러리는요, 테이트 브리튼의 35번부터 45번 전시실까지 총 11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세상을 다니며 스케치북에 담아내고자 했던 터너의 열정이 현재 고스란히 이어져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작품과 생애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터너 온라인이 전 세계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이 터너 온라인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국의 대표 화가, 풍경화가 윌리엄 터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작가인 줄 몰랐습니다. 그의 작품이 대단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동화처럼 몽환적이고 이쁜 풍경화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꿈에 그림을 수놓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을 진행한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